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뉴스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탄핵을 4대4 기각으로 처음부터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와서는 어차피 기각될 것, 국론 분열보다는 재판관들이 합의를 해서 각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은 탄핵 찬성 반대 서로 마음 아파할 일이 없고 말이죠, 국회에서 결이 잘못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배신자로 인해서 말이죠, 결국은 전원일치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이죠, 많은 희망을 주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하지 못한 것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이제 신뢰받는 그러한 만화임 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만화임 뉴스는 이제 유튜브도 하지만은 인터넷 온라인 신문까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말이죠,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이죠, 국민의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이제 곧 조기 대선이 있죠.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당은 말이죠, 국민의힘은 진짜 갈아엎어야 됩니다. 새롭게 재편이 돼야 되는데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당은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그리고 또 자유민주당이라고 있죠. 보수 기독교 정당, 우리 공화당까지 해서 말이죠, 이 TF팀을 만들어야 된다. 공동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가 있다. 하나가 되면 100%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시민운동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 본부가 있죠. 대국본, 세이버 코리아는 지금 이제 해체를 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거구 그러는데 그런데 속아가면 안 되고요. 이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애국운동 세력은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진보 좌파는 말이죠, 들리는 얘기로는 백낙청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이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대국본에서 말이죠, 7년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을 창철하게 한 1등 공신이 광화문 애국운동입니다. 세력이고 정광훈 목사님이죠. 그런데 말이죠, 작년 10월 달에 세계로교회 손현범 목사가 12.7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그 제목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리고는 말이죠, 탄핵 정국이 되니까 그 손현범 목사가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집회를 하고 말이죠. 모든 화력이 서울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화력 집중을 어떻게 보면 막은 셈이 되었죠. 여의도에서, 서울에서는 같이 해야 되는데 여의도에서 집회하고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여의도파, 광화문파, 이명박파, 박근혜파, 언론에서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덜불처럼 일어나서 다 좋습니다만은 힘을 모을 때는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리멸렬하다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세이브 코리아가 발족이 되지 않고 설령 발족이 되었더라도 말이죠, 광화문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더라면은 엄청난 세력이 되었을 겁니다. 태풍이 되었을 겁니다. 태풍은, 토네이도는 주변을 다 날라버리죠. 진공상태로 만들어버리죠. 대국본에 말이죠, 거대한 세력이 연합이 됐을 때에 헌법재판소, 더불어민주당 어찌할 줄 몰랐을 겁니다. 저는 개인 생각에 말이죠, 이 대국본과 정광훈 목사님이 그릇 세력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막는 곳에 세이버 코리아가 이용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광화문 가라 해도 안 가서 여의도에서 한다. 이렇게 애터미 박한길 회장이 하는 얘기를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건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애터미 박한길에 대해서 저는 별도 한번 보도를 할 겁니다. 아주 쇼킹한 보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건 말이죠. 하나가 되자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다 거부하고 말이죠. 전도서 4장 12절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한 사람이면 폐하가 여건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니까 말이죠. 흩어져서 하나가 돼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말이죠. 세이브 코리아는 기도회 중심으로 모이니까 기도할 사람은 여의도로 오고 기도회 했습니까? 하나님께 사기치고 말이죠. 성도들 속인 거 아닙니까? 광화문에서 하나가 돼서 태풍이 되었더라면은 헌법재판소는 날려버렸을 거예요. 뭐 물리적으로 부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사고를 지배를 했을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의제의 전법에 완전히 보수우파는 무너져버렸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했다. 인용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이라도 말이죠.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래야 대선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 일단 말이죠.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말이죠. 유튜브에서 김광일 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선일보 이거 썸네일에 나옵니다. 김재원 전환길 출연, 윤 대통령 파면 정치적 결정. 이게 정치적 결정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김재원 씨는 정치적 결정으로 보는데, 정치적으로 결정했더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치적인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로서 100% 기각 내지는 각하돼야 됩니다. 저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법논리로 접근했다고 봅니다. 법논리. 법이 정치를 잡아먹어버린 것이죠. 그것도 허술한 법논리.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유 권한이죠.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처럼. 그러면 심사대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수선한 법논리로 정치를 잡아먹어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진단이 다르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헌재 결정문 모순투성이. 이게 정치문서지 판결문입니까? 어설픈 판결문이죠. 정치적으로 봤다면 절대로 탄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이죠. 헌재 싸움에서 진 것, 대선 전쟁에서 이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전환길 씨의 이 생각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헌재와의 싸움이었나요? 진리와 비진리 아닙니까? 민주와 반민주 아닙니까? 민주와 공산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전환길 씨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문영배는 맨 왼쪽에 있는 사람, 이미선은 여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그 모임에 있고, 정계선 남편은 또 그런 대통령 반대하는 모임에 있고, 이 사람들의 재책 대상이다.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이죠. 꼭 저는 뭐 이분이 분노 조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말이죠. 문영배, 정계선, 정정미만 다들 보고 있나? 그러고 말이죠. 반말로 막 그렇게 했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이 재판관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보도를 보면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하자마자 책상을 꽝 치면서 그리고 바로 승복했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소년보다 승복했다고 그러고 말이죠. 승복은 완전히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헌법재판소가 가로가 될 것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해라. 인용하면은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온갖 얘기를 막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나요? 광화문으로 모이는 사람을 거리로 빼돌렸습니까? 빼돌려서 이짓하려고 했습니까? 승복합니까? 저는 말이죠. 승복할 수가 없어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되돌릴 수 없잖아요. 우리 말이죠. 국민저항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뒤집어 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정권을 인수할 수도 없고, 현실은 받아들이면서도 이 내용적으로는 계속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됩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싸움입니까, 이게? 자, 좌편양 헌법재판관들 사임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번에 5대3으로 됐다가 8대0으로 바뀌어야 된 것도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헌법재판소 개혁해야 되고요. 공수처 개혁해야 되고요. 검찰에서 수사 기록 가져와서 다 참고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우리가 규명하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싸움에 진 것입니까? 참 이 사람은 말이죠. 잘 갖다 써요. 전투에서는 졌지만은 전쟁에서는 이겨야 된다. 제가 또 이 얘기를 했고 다른 기록에도 많이 나와 있죠. 국민저항권도 광화문 정광훈 목사님이 먼저 쓴 건데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논리 다 어려울 때 개국본에서 다 한 것입니다. 자, 이분이 말이죠. 대선 전쟁에서 이기면 된다. 현재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여러분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진보 좌파는 백낙층을 중심으로 단일 대우로 나아갑니다. 이 세부 코리아도 말이죠. 우리 광화문 개국본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해서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고 하나로 모여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더라면 말이죠. 결코 대통령 인용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국민적 관심사가 뜨거울 때에 말이죠. 개국본 정광훈 목사님이 강력한 태풍, 토네이도 알죠? 초토화를 만들어버리죠. 강력한 태풍이 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손연보, 전한길, 김성훈 대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몽요? 사람들 다 알았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요? 막 올라갔습니다. 한남동 대첩할 때에 딱 고생한 거 알잖아요? 언론에서 말이죠. 어떻게 세이브 코리아 전환기를 띄우는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기존 세력을 그래도 조금 더 진보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대로 유지하고 강력한 힘이 될 것을 빼돌려서 분산시켜버린 것이죠. 서울에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 지방에서 해도 된다 해서 지방에서 머물게 하고 말이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세이브 코리아는 일단 중지를 했으니까 광화문에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나는 중도를 위해서 갑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거 옳지 않습니다. 보수 우파가 잘하면 중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집토끼가 중요한 거예요. 집토끼가 도망가는데 산토끼 잡는다고 됩니까 여러분? 산토끼 밀어 넣어봤자 집토끼 도망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 주변에는 말이죠.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은 기권을 해버리겠다. 아니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한동훈 그 무리들 때문에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설령 좀 문제가 있더라도 여당으로서 같이 고민을 하고 풀어야 될 문제예요. 야당보다도 더 악랄하게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전한길 씨는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말이죠. 재보궐선거 거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참패했습니다. 김천 외에는. 전한길 씨, 손현보 씨가 윤상현 의원과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한길 씨가 다녀서 인기가 있었고 그랬다면은 여기서 이겼을 거예요. 부정선거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말이죠. 전부 동원 인력이고 말이죠. 보수라는 것이 뭡니까? 내려오는 전통을 중요시하고요. 관습을 중요시하고 말이죠. 장유유서, 순서, 위아래, 가족관계, 이 말이죠. 가족관계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면은 손현보나 전한길이가 야망이 있더라도 말이죠. 애국운동을 하는 본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했더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가 되자니까 말이죠.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지금 대통령 선거 지금 할 때에 또 언론에서 분명히 전환기를 붙들고 뭐 국회의원 할 겁니다. 이러면 100% 지게 돼 있습니다. 정당은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똘똘 우리 공화당까지 뭉치고 말이죠. 제야에서는 시민운동은 광화문 대국본을 중심으로 뭉쳐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한길 씨. 우리는 말이죠. 빈 깡통에 소리가 요란합니다. 실속이 없어요. 손hen보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거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본인 입으로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한 달 내로 사회주의가 된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선거관리위원회 온갖 비리를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눈을 감아버립니까? 국민들이 계몽에 대해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천만의 말씀 말이죠. 그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탄핵이 인용이 돼서 뭔가 정치적인 입지를 노리기 위해서 탄핵이 말이죠. 기각이 되면은 인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기대를 못하니까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목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전한길 씨도 말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게 나죠. 그리고 무게가 있어야 되고요.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자, 전한길 씨를 비롯한 손hen보 씨. 보기보다가 아니라 말이죠. 좌파들은 끈끈합니다. 안토니오 그람시, 막스 레인, 마르크스 가지고 논리로는 공산혁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말이죠. 헤게모니를 선점하자. 헤게모니 정탈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각종 노조, 민노총, 시민단체 수백 수천 개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줬죠. 문재인이가. 공무원 노조, 경찰 노조, 교직원 전교조, 여기서 또아리를 다 털었습니다. 이것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이죠. 진지를 다 굳혀가고 말이죠. 주민자치위원회도 진지입니다. 여기에 대응을 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자유마을을 만들었죠. 주민자치위원회 2천 몇백 개, 자유마을 한 3, 400개 밖에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대구권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그 정광훈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보지 마시고 목사님으로 보면서 이 애국 지도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이 곳곳에서 또아리를 타서 진지전을 만들었습니다. 사건 사고 나면은 말이죠. 뭐 군인권센터다 뭐다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지전을 만들고 이번에 탄핵정국 기동전을 펼쳤습니다. 트랙터가 막 올라오죠. 막 모이죠. 이게 기동전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재명이가 딱 대통령 당선되면은 전면전을 펼치게 되죠. 전면전 펼치면 우리나라가 바로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폐쇄가 되고 말이죠.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고 동성애 풀어줘야 되고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전한길 씨. 진지전, 기동전, 전면전 알고 있습니까?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공산화 전략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가 돼야 됩니다. 대선 전쟁에서 이긴다. 뭐 선거 자금을 달라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그거 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론에서 전한길 씨 당신을 띄우려고 오더라도 이것은 보수우파를 갉아먹는 것이다. 자유우파가 멸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이죠. 대국본 정광훈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님 은퇴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대를 손hen보가 이을 수 있고
전환기회가 이을 수 있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좌파는 똘똘 뭉치는 우파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 전환길 선생, 헌재 싸움에서 진 것, 그 잘못된 진단이고요. 대선 전쟁에서 이기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똘똘 뭉치시고요.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광화문으로 눈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환길 선생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 능력은 검증이 됐잖아요. 지방에서 참표를 했습니다. 보궐선거.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내가 내 자신을 알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아사, 내가 죽게 되면은 나라가 산다. 내가 살면은 나라가 죽는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